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일주일마다 뵙다 보니까 약간 콘텐츠가 부족해요. 오늘 확실히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제 휴대폰을 막 뒤져보고 했는데, 오늘은 1박 2일 대전 모임을 갔다 온 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1월 초에 갔다 온 게 있었고, 아유, 휴대폰이 갑자기.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콘텐츠 만들다가 포기했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순수하게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재밌으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의 양식이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합쳐봤어요. 대전 모임 갔다 온 거랑 사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콘텐츠 해가지고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대전에 갔다 오시죠. 네, 오늘 이야기는 1박 2일 대전 모임. 그, 저희는 이제 모임이 있어요. 대학생 때 만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실과과. 저 이제 실과 출신이에요. 실과 이제 남학생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1년에 2번 정도. 방학 때마다 모임이 있고, 이번에 대전. 사실 작년에 여름에도 이 영상 만들었어요. 대전 영상 만들었는데 즐거웠다고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역시 또 대전을 또 잡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잡았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콘텐츠. 제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진짜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다 겪은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어, 약간 이제 두려움감도 있어요.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대전 모임 갔다 왔고, 우연인지 전 몰랐어요. 이제 유성 호텔에서 잤는데 유성 호텔이 3월 달에 없어진대요. 몰랐어요. 모르고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거기 가니까 막 이제 다른 팀들이 있었고 사람도 많았고 한데 그런 그렇게 좋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좋은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쉽더라고요. 호텔에 사는다니까 유성 호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에 보니까 갔다 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욕탕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요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성 호텔 목욕탕 문화죠. 목욕탕 그런 온천 거기가 이제 같이 사라지는 거죠. 호텔이랑 같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목욕탕 안 간 지가 한 3년 넘어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 아이랑 매주 목욕탕 갔는데 안 갔어요. 뭐 갈 수가 없었죠. 그런 추억을 뺏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런 목욕탕, 대중 목욕탕이죠. 대중 목욕탕. 코로나 나쁘네요. 대중 목욕탕 문화를 뺏었습니다. 저와 저 아이와의 그런 굉장히 재밌는데 저희 집 근처에도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이제 온탕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열탕도 있지만 무슨 이벤트탕도 있어요. 여기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뭐 넣고 하면 저희 아이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런 저의 추억을 코로나가 뺏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성 호텔까지도 이제 없애게 됐죠. 어찌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는 추억도 뺏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오늘 콘텐츠를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학습을 할까 아니면은 뭔가 여행 갔던 것도 없죠. 이제 매주 만들다 보니까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저의 재미났던 이야기들,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엮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제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 그것보다는 전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양식편. 한번 보시죠. 재밌으실 겁니다.
네, 준비한 사진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하도 동기들하고 웃고 떠들라고 바쁘더라고요. 모임을 가도요. 네, 요 사진은 대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요게 제가 가는 날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려고 안성시에 갔는데 안성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이제 맡겨 그날 찾는 날이에요. 모임 날이. 근데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이런 쇳덩어리에 어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 앉아 있길래 아이고 이게 차갑게 어떻게 여기 나가서 차갑게 의자가 차갑다 했어요. 여기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버스 타고 가고 전 이제 다음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서비스 센터에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만져봤어요. 이게 차가운 거라. 아이고 이게 세상에 뜨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뜨뜻해가 좋으니까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발 뒤지고 있는데 완성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산뜻한 걸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모든 시군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좀 겨울에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절절 끓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엔진 낭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전기장판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제 저희 벌써 모임 하고 있죠? 모임 하는데 역시 이제 모임에는 소고기. 언제부턴가 잘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좀 약간 먹을 땐 몰랐어요. 이게 잘 맛있게 먹는데 하여튼 어려운 이유도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려운 이유도 생각하는 그런 정수 TV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고기도 먹었으니까 그 다음 코스 또 회 코스 또 회도 먹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너무 잘 먹고 돌아다녀서 이제 이제 다들 좀 그러더라고요. 우리 너무 심했다. 왜냐면은 소고기 이렇게 먹었는데 또 회를 또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회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둘 중 하나만. 너무 좀 과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역사적인 사진이 될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그 유성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100년 된 유성 호텔 100년 됐습니다. 기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호텔은 지나온 100년 동안 100년 됐네요. 호텔과 온천이 어우러진 많은 이야기를 담은 추억의 명소로 사랑받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께서 유성 호텔로 신혼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물론 가서 이제 좋지 않았다.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언쟁만 왔다고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연하게 그 생각이 났어요. 유성 호텔이었다 같다고요. 근데 이번 저희 모임에서도 그 신혼여행 가기 전에 여기서 하룻밤 잤다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맞아, 날짜가 안 맞아서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100년의 역사를 담은 호텔.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호텔로 존경하는 고객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100년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속은 못 지키겠죠? 왜냐면은 바로 3월 달에 여기가 이제 폐쇄된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이제 하루 지나고 다음날 이제 해장국 앞에 이제 유성호텔 앞에 해장국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장국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해장국. 네, 이제 헤어질 나가니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임 가면 왜 이렇게 아쉬워요. 아쉬울 때 역시 또 호텔 로비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도 이제 거의 마지막 커피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호텔 없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제 커피숍도 없어지겠죠. 어쩐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저희를 쳐다본 눈빛이 하여튼 좀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우리를 이렇게 흐뭇하게 보시나. 물론 이제 당연히 커피를 사주게 되면 흐뭇하게 보시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보니까 그분들을 알고 있었네요. 본인이 이제 없어질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 타온 커피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수다 떨면서 요 앞에 수다 떨면서 막 마셨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순수한 저의 경험입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마음의 양식에 대한 겁니다. 마음의 양식. 주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교직에 들어선 지 10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이제 제 마음껏 교육자의 꿈을 펼칠 시기였죠. 아주 작은 학교에 저는 3, 4학년 복식학급을 맡고 있었습니다. 복식학급이 뭐냐 하면은 동시에 3, 4학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 4학년을 합쳐야 7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4학년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영 이해가 안 된 눈빛이었고 제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냐고 다그쳤습니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제를 풀던 3학년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가르쳐 주더군요. 3, 4학년 수업을 동시에 하니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전교생 20명 안팎이 옥수수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옥수수를 심어 본 적이 없었기에 학교 주무관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옥수수를 심으며 이곳은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세계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 돈이 생기면 아이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는 아주 기분 좋은 행사도 가졌습니다. 커다란 드럼통에 나무 장작을 구해와 지글지글 삼겹살을 구우며 전교생이 모여 앉아 삼겹살을 먹는데 얼마나 꿀맛이던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살펴보니 학교에 자주 오는 고물상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오래되어 폐기되는 물품이 있으면 고물상 아저씨가 수거해 가며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모아 아이들에게 가끔씩 삼겹살을 구워 줬습니다. 학교에서 폐기되는 물건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저는 학교 도서관 업무를 겸했기에 해마다 오래된 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오래된 도서관 책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낡고 냄새나고 오래된 책을 팔면 되었습니다. 오직 삼겹살을 아이들과 먹겠다는 마음으로 손과 발이 빨라졌죠. 바로 아이들과 폐기되어야 할 책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래된 책을 가져오면 저는 바코드를 찍어 폐기시켰습니다. 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오래된 책을 모두 버려라. 펼쳐보지도 마. 저와 아이들은 아주 신나는 마음에 그 오래된 책들을 모두 운동장에 쌓아 놓았습니다. 아마도 학교가 개교된 이래 처음으로 도서를 정리했는지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어렵다는 도서 정리를 하는 제 모습에 흐뭇한 표정이었죠. 사실 저는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지만요. 그렇게 고물상 아저씨께 빨리 와달라고 연락하여 도서를 넘겼고 전교생 삼겹살 파티를 할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주무관님께 부탁하여 다음날 모두 삼겹살로 바꿔왔습니다. 자, 오늘 전교생 삼겹살 파티가 있겠습니다. 와!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흡족하게 파티를 했으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먹은 것이 진짜 마음의 양식이다. 많이들 먹어. 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재밌으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생생해요. 이걸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고 그때 아이들 벌써 지금쯤 다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우리 사회 일꾼으로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삼겹살 맛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